오늘도 우리 사는 이야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제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 이렇게 사연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남편과 20살 어릴 때 만나 3년 열애 후 남들보다 일찍 결혼하게 되었어요. 사실 저는 위로는 나이 차이 많이 나는 언니가 2명 있고 늦둥이다 보니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자연스레 언니들은 저를 자식처럼 키우다시피 했고 나이 차이가 있다 보니 언니들이 늦게 결혼을 한 편인데도 제가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첫째 언니가 결혼을 하고 20대 초반에 둘째 언니가 결혼을 하고 혼자가 된 저는 결혼을 빨리 하게 돼버린 것 같아요. 당연히 주변에 걱정도 많았습니다. 너무 어린 나이에 결혼한 거 아닌지, 너무 섣부른 판단을 한 것은 아닌지. 그런데 그 걱정을 비웃기라도 하는 듯 시댁 식구들은 부족한 저에게 너무나도 잘해주셨어요. 남편은 위로 형이 한 명 있었어요. 형보다 먼저 결혼할 수 있었던 것도 시부모님과 아주버님께서 먼저 결혼해도 상관없다고, 좋은 사람 만났으면 서둘러 결혼하자고 허락을 해주셨고, 처음으로 맞이하는 며느리라며 남자만 있던 곳에 딸이 들어오니 분위기 자체가 달라지고 있다며 저를 너무 예뻐해 주셨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짧게 받았던 저에게 모자란 부분을 보상이라도 해주시라는 것처럼 시부모님이 많이 예뻐해 주셨어요. 그래서 사실 결혼 준비하면서 아주버님도 계시지만 집에 들어가서 살림을 배우고 분가하겠다고 말씀을 제가 먼저 드렸어요. 둘이서만 따로 잘 살 수 있을지 걱정이 되기는 했었거든요. 그런데 시부모님이 아니라고, 둘이 먼저 시작해보라고, 도움이 필요한 부분을 옆에서 도와주겠다며 둘이 먼저 시작하라며 잘할 수 있다고 응원을 해주시고 저희를 믿어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따로 독립하게 되었고 살림을 아무것도 모르는 저는 그냥 어린 아이들의 동거생활 같은 결혼생활을 보내게 되었죠. 이런 저를 보시고 시어머니는 나무라시는 것보다 신랑 몰래 현관문 앞에 반찬을 해놓고 저에게 문자 한 통 넣어주고는 했었죠. 그렇게 시부모님은 저를 딸처럼 하나하나 챙겨주며 살림을 챙겨주시기도 하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렇게 살림이 익숙해져 가던 때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라는 걱정을 하며 시부모님께 제일 먼저 이 소식을 알렸죠. 정말 누구보다 기뻐하셨습니다. 아버님은 기쁨의 눈물도 보이실 만큼요. 그런데 제가 입덧이 너무 심해서 뭘 먹지도 못했어요. 그때 또 서러워지더라고요. 임신했을 때 감정 기복이 심해진다더니 진짜 그렇더군요. 그런데 그런 제 마음을 읽었는지 시어머니가 연락을 하셨어요. 뭐 먹고 싶은 거 없냐고. 근데 먹고 싶은 것도 없이 입덧만 하니 움직이질 못하겠더라고요. 말할 기운도 없는 저에게 집에 가도 되겠냐며 제 허락을 물으시더군요. 저는 그때 누가 제 옆에서 저를 보살펴줬으면 했나 봐요. 그런 저의 아이 같은 마음을 시어머니는 다 받아주셨습니다. 결혼하고 준비 없이 오시지 않으셨던 분인데 저를 생각해서 안 오시다가 집에 와주시는 시어머니가 그냥 어머니처럼 기대고만 싶어졌어요. 그렇게 저는 시어머니의 보살핌으로 막달까지 건강히 지낼 수 있었고 그 고통의 출산 날이 되었습니다. 고통 속에 정신을 잃었고 눈을 떠보니 제 눈에 보이는 시부모님과 남편, 모두들 눈이 빨개져서 저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눈을 뜨자 모두들 표정이 환해지며 시어머니는 고생했다며 눈물을 훔치시고 아버님은 뒤돌아 흐느끼시고 남편은 저를 안아주었어요. 다행히 아이도 무사히 태어났고 제가 일어나기만을 기다렸다가 다 같이 만났습니다. 출산 후 산후 조리원에서 지내다가 집으로 가려는데 시어머니가 며칠만 집에 가 있어도 되겠냐고, 본인이 살림 좀 도와주고 싶다고 부담 갖지 말라고 하시면서요. 원래는 보통 친정엄마가 있으면 해주시는 일들 시어머니는 그냥 당연히 본인 몫이라 생각하고 해주시는 그 모습에 저는 또 너무나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이까지 낳고 나니 저는 더욱더 결심했습니다. 시부모님이 아니고 그냥 우리 부모님이라 생각해야겠다고, 너무나 감사하다고, 우리 부모님, 우리 남편, 우리 아이 꼭 지켜내겠다고 집을 들어오며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행복하고 이쁘던 나날들이 한순간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작은 바로 아주버님의 결혼이었죠. 아주버님은 나이 차이가 좀 있는 분과 결혼을 하기로 하셨더라고요.
형님들뿐이 저보다 어린 분이었지만 그만큼 빨리 친해질 수 있겠다는 생각부터 들었어요. 그렇게 이야기로만 전해 듣고 시부모님, 그리고 아주버님과 형수, 그리고 저희 부부와 딸 이렇게 식사 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형님들뿐은 이쁘게 동글동글하게 생기셨더라고요. 시부모님도 첫째 며느리가 이쁘게 생겼네 라며 칭찬을 먼저 하실 정도로요. 그런데 거기서 형님이 감사합니다 엄마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살짝 당황했어요. 저는 지금까지 마음속으로 당연히 친어머니라 생각하고 있지만 항상 어머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해 왔거든요. 그 순간 제가 당황한 표정을 읽었는지 형님은 아, 어머님은 너무 어려워 보이잖아요. 안 그래요, 동서? 라며 오히려 저에게 대묻더라고요. 순간 어버버거리니 시부모님은 호칭은 중요하지 않다며 앞으로 잘 지내보자며 인자하게 웃으셨고 저도 그 자리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 않았고 순간 제가 예민한 거라 생각하며 그때 그 일을 머릿속에서 지워버렸습니다. 그렇게 두 분은 결혼을 했고 신혼여행을 다녀와 다 같이 모이는 자리였습니다. 저는 당연히 집에서 모여 음식을 하겠구나 생각했는데 형님이 본인이 대접하고 싶다며 식당을 예약하고 그곳으로 저희를 초대했어요. 엄청 근사한 레스토랑이었고 코스로 나오는 음식이라 한 명당 식대를 생각하며 저는 못 갈 곳이었어요. 그래서 와, 우리 형님 멋진 분이시구나. 우리 시어머니 이런 곳에서 식사 대접도 하고 덕분에 나도 얻어먹네 라며 감사하게 생각하며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형님이 여행 갔다 오면서 샀다며 명품백을 하나 드리더라고요. 자격지심인지 뭔지 저는 들어본 적도 없고 먹어본 적도 없는 거 먹는데 형님이 척척 사주니 기도 죽고 자존심도 상하고 그래도 티 안 내고 식사를 꿋꿋이 하고 있었습니다. 한참 이야기 도중 형님은 그러시더라고요. 동선에는 신혼여행 다녀와서 뭐 해주셨어요? 엄마 뭐 받으셨어요? 저희 신혼여행도 겨우 다녀왔는데 그 말 듣고 순간 울컥하더라고요. 그런 제 마음을 아신 건지 시어머님은 우리 둘째는 내가 말 안 해도 알아. 내가 뭐가 필요한지. 그게 다 선물이지 하시니 옆에서 시아버지가 맞아. 나 저번에 여행 딱 앞두고 선글라스 멋진 거 사주는 거 봐. 우리 둘째가 너무 잘 챙겨 하시며 기죽어 있는 저를 챙기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색하게 웃어 보였더니 형님이 바로 이제는 저도 이쁘시죠? 하시더라고요. 순간 내가 질투가 날 수도 있겠구나 싶었어요. 그렇게 밥 먹는 자리도 좋게는 아니지만 마무리가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할아버님 제사가 있는 날이었어요. 시어머님께서 저보고도 미리 오지 말라고 음식도 몇 개 안 할 거라고 언지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또 이게 나중에 분란이 될까봐 형님께 따로 전화를 드렸죠. 제 기억에는 그게 첫 통화였던 것 같아요. 긴장하며 전화를 했는데 다행히도 형님은 상냥하게 전화를 받아주시더라고요. 이번 주에 시할아버지 제사가 있어요. 어머님은 음식도 몇 개 안 하고 간단히 할 거라고 시간만 맞춰오라고 하시는데 저는 그날 일찍 가서 도와드릴까 해요. 혹시 모르고 계셨다가 뒤늦게 알면 기분 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먼저 연락드렸으니까 오해하지는 말아주세요 형님 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형님은 너무 고맙다며 역시 내가 시집을 잘 갔네. 나 부담 안 주시려고 엄마가 전화 안 주셨나 보다 하면서 다행히도 제 의도를 잘 알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그날 일찍 만나는 걸로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제사 당일 저는 일찍 시부모님 댁으로 갔고 어머님은 왜 일찍 왔냐며 타박을 주시며 그냥 손녀와 놀라며 일 못하게 하시는 걸로 실랑이를 벌이다가 결국 제가 조금씩 도와드리는 걸로 일단락시키며 제사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오후를 향해 가는데도 형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따로 연락했었다는 말도 못하고 혼자서 계속 끙끙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제사 시작 전 아주버님과 나타난 형님. 저는 너무 의아했습니다. 하지만 형님의 말을 듣고는 분노로 바뀌기 시작했죠. 형님은 들어오시면서 동서가 저한테 전화해서 제사 날짜를 잘못 알려줬지 뭐예요? 방금 남편이 제사 가야지 해서 제가 아니야 내일이야 동서가 내일이라 그랬어 우기다가 저만 바보 될 뻔했지 뭐예요? 이러시면서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요? 아니요 그때 분명 오늘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라고 했지만 시부모님은 왔으면 됐다며 이제 얼른 제사 지내고 정리하자고 하시더라고요.
순간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었지만 일단 제사부터 지내고 정리를 시작할 때 형님과 이야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사 날짜를 잘못 알려준 적이 없다고 했고 형님은 자기는 잘못 들은 적이 없다며 서로가 잘못이 없다고 하는 상황만 되풀이 되더라고요. 답답한 상황이었지만 어머님도 그럴 수 있다며 저희 둘을 말리시기에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 이후로는 무조건 카톡 아니면 문자로만 했고 전화를 해도 확인 내용을 글로 남기는 습관까지 생겼고 그 이후로는 크게 문제될 것 없이 몇 달이 지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형님의 임신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일단 축하해줄 일이기에 그리고 시부모님께 저의 못난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기에 나쁜 일은 있고 형님과 잘 지내보려 축하한다고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너무나 밝고 명랑한 목소리로 다 같이 저녁 먹기로 했다며 같이 저녁 식사 자리에 초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축하 선물을 하나 사가지고 저녁 식사 자리로 향했습니다. 선물을 보고는 뜯어보지도 않고 그냥 바로 의자 옆에 두더라고요. 신경이 쓰였지만 그냥 안 본 척하고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축하한다던 말들과 겉으로는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형성이 되었고 좋은 자리로 마무리될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대뜸 형님이 아빠, 첫손주가 딸이어서 서운하셨죠? 저는 꼭 아들 안겨드릴게요. 그러는 겁니다. 저희 딸 아직 어려도 알아듣습니다. 그게 저희 앞에서 할 소리인가요? 시아버지는 본인은 그냥 건강한 손주면 된다며 아들, 딸 상관없다며 저희 딸 보시더니 저렇게 이쁘고 건강하면 되는 거라며 웃어주셨습니다. 순간적으로 화나지만 항상 위로해주는 시부모님 때문에 잘 넘어가고 있었는데 딸을 걸고 넘어지니 이번 말은 그냥 넘어가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마디 했습니다. 형님, 그러다가 딸이면 어쩌시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딸이면 안 키우실 건가요? 라며 저도 쏘아 붙였습니다. 그러자 형님은 농담이라며 뭘 그렇게 진지하게 받아들이냐며 저만 이상한 사람을 만들더군요. 그러더니 얼마 안 지나 또 아빠, 그래도 아들을 낳아야 대를 이어가고 제사상도 차려드리는 거죠. 제가 아들 낳을 테니까 손자한테 재산도 물려주시고 제일 이뻐해 주시기에요.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재산이요? 라며 바로 정색을 해버리니 농담이라며 자기가 원래 빈말 잘한다며 웃어 넘겨버리더라고요. 식사 자리도 안 끝났는데 기분도 상하고 저만 이상한 사람 돼버려서 시부모님께 죄송하다 하고 남편과 딸 손 잡고 나와버렸습니다. 그 이후로 출산 때까지도 연락도 안 했고 시부모님도 억지로 같이 보는 자리는 만드시진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부모님이 저희 부부를 부르셔서 이야기를 하는 자리를 만드셨어요. 앞전에도 만나는 일들은 있었지만 형님네 이야기는 따로 꺼내지 않으셨는데 시부모님께서 전화로 미리 형님네 이야기로 할 말 있다고 부르시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첫째 아기가 셈이 많은 것 같다고 네가 힘들 건 알지만 내가 그 아이 앞에서 네 편을 들면 네가 더 힘들어질 것 같아 앞에서 바로 편들어주지 못했다며 미안하다고 다 내 자식들인데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며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시어머니 마음도 이해가 갔습니다. 거기까지만 들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 다음에 하시는 이야기는 아주버님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고 사업을 시작하시는데 시아버님 앞으로 되어있는 건물 하나가 있는데 그거를 아주버님께 드린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내 재산이면 너네들이 알아야 될 것 같다며 어렵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시부모님께 건물이 있는지도 몰랐고 그런 재산 바란 적도 없었어요. 저도 부모님께 받은 거 없이 시집왔기에 남편한테 그런 거 바란 적 없었고 생각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너무 당당하게 요구하던 형님의 모습이 생각나면서 뭔가 서운하더라고요. 제가 도움을 요청해도 도와주셨을까 싶은 생각이 들면서요. 저는 사실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재산은 있는지도 몰랐기에 바란 적은 없지만 이렇게 바란다고 주시는 시부모님들께 왠지 모를 서운한 마음이 있는 거는 사실이라고. 하지만 이게 화나거나 분하거나 그런 건 아니라고. 그냥 뭔지 모를 서운함이라고 그것만 알아주셔도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이야기 드리고 결국 건물은 형님네 차지가 되었고 정말 우습게도 사업을 쉽게 시작한 만큼 쉽게 망하더군요.
형님은 또다시 시댁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더 이상은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선 그어버리신 시댁에는 더 이상 엄마 아빠를 찾던 형님의 모습도 볼 수 없었습니다. 그것에 그치지 않고 시댁에 찾아와 소리를 지르며 끝을 보여줬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때 서운함을 밝힌 이후에도 계속 제 부모님이라 생각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었기에 쭉 잘 지내오고 있었고요. 그리고 부모님께 그리하는 건 당연한 거였고요. 그러던 어느 날 시부모님이 저희 부부에게 토지대장을 하나 주시며 반은 아들 거, 반은 딸 거다 하시는 겁니다. 저는 보고 이게 뭔가 싶었습니다. 알고 보니 어머님 명의로 둔 땅이 있었는데 이제 더 오르기 전에 너희들 명의로 해놓는 게 좋겠다며 주시는 겁니다. 순간 저는 너무 부끄럽고 민망했습니다. 그래서 형님네 건물 준다고 서운하다고 했던 제 자신이 너무 창피하고 민망하다고 시부모님께 이야기했더니 시부모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며느리로서 딸로서 장기 근속자한테 주는 상이야. 단기 근속자도 받았는데 뭐가 어떻다고 떳떳하게 받지를 못해? 착해가지고서는. 편하게 받아도 된다. 앞으로도 이렇게 착한 딸로 우리 곁에 있어주면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며 절 안아주셨습니다. 그동안 어릴 때부터 받지 못한 부모님의 사랑에 항상 목말라 있던 저에게 따뜻하게 해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해하며 살아왔었는데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더군요. 전 지금도 여전히 시부모님을 제 부모님이라 생각하며 살고 있고 부모님들도 저를 딸처럼 아껴주고 계십니다. 저 이 정도면 시집 잘 왔죠?